자, 연휴 동안에 정말 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고였습니다. 네,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 가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곳에 쓰러져 있는 일가족 6명을 발견한 겁니다. 80대 할머니와 사위, 손녀딸 등 5명이 숨지고 50대 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온 가족이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모였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했는데 일단 사고 원인이 좀 나왔습니까? 네,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분들 1차 간이 검사 결과에서 사망 자료에서 모두 일산화탄소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일단 발견 당시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었고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택 보일러실에 설치된 기름 보일러 본체와 보일러 연통 끝부분에서 그을음이 발견됐는데 연결된 부분이 터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백 변호사님 저렇게 검은 재가 네, 있는 거 맞습니다. 보니까 맞아요. 아하. 그래서 일단 시신에서 근육이 굳는 사후 강직이 나타난 점을 바라볼 때 경찰은 지난밤 8일 밤 또 9일 오전에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유일하게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큰 딸이었는데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죠. 네, 아직 옮겨진 상태인데 중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어서 쾌차하시고 또 의식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번 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바라보면 3분은 당시에 거실에 있었고 2분은 방에 있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딸이 화장실 쪽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화장실 쪽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겠죠. 자면서도 이게 그냥 단순한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아까 재와 같이 해서 거름 냄새가 조금 났을 수도 있고 소방관이 들어갔을 때는 냄새가 심해서 소방관 대원들조차도 산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갈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니까요.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이렇게 마지막 생존하신 분이 상황이 어땠는지 빨리 좀 쾌차하셔서 말씀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이번 사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일 잔치에 모였다가 그러니까 할머니의 생신 잔치를 위해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런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 사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8일에 이 일가족이 이제 무주에 혼자 사시는 할머님을 찾아서 이제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간 건데요. 3일 연휴였잖아요. 예. 원래 할머님 생신은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연휴에 맞아서 이제 미리 가서 할머니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간 건데 그날 무주 날씨도 유독 좀 추웠다고 하고 그래서 원래 보일러를 잘 틀지 않으시다가 가족들도 오니까 이왕이면 가족들하고 따뜻하게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보일러를 틀었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보통 진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 보면 네. 이 난방 비용이나 이런 거 아끼시려고 네. 당신들 혼자 계실 때는 전기장판 그냥 옷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견디시잖아요. 네. 그러신 것처럼 가족들이 다 오니까 네. 아유 우리 새끼들 추우면 안 돼 하면서 그날 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에 틀으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점검을 잘 못하신 상태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동네가 좀 추운 동네라고 합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서 덕유산 적상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기온이 낮고 또 이번 8일의 최저 기온이 7.8도였고 9일날 최저 기온은 또 10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제 우리 새끼들 따뜻하게 좀 재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보일러를 트셨는데 이게 이렇게 참사가 일어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 아마도 여기는 이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이제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렇게 기름 보일러를 뗐던 모양인데 일단 이 사고를 당한 가족들 모두 그 마을에서 나고 자라서 이 주민분들도 다 이제 그 집안 사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더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은 지금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감식은 일단 이루어졌고요. 사망자가 발견된 장소 그리고 또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 보일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주택 내부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외부로 가스를 내보내는 연통 배기구 일부가 이물질로 막힌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이물질은 보일러 연소 과정에서 쌓이는 타르 성분의 그을음 물질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배기구가 막혀 있어서 일산화탄소 일부가 주택을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오전 연통을 분해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에 합동 감식을 완료를 했고요. 유족의 뜻에 따라서 부검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일산화탄소 사고, 질식 사고. 뭐 승현님 아시잖아요. 옛날에 정말 그 연탄 보일러, 연탄 때울 때 그때는 정말 이 신문 사회면에 자고 네, 일어나면 예, 온 가족 뭐 참변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이게 참 지금 연탄 사고는 아니지만 말이죠. 저는 이 사고를 보면서 지금 갑자기 오늘 추워졌고 또 이제 단풍 구경의 마지막이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종식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펜션 쪽으로 많이 이렇게 여행을 가실 건데 좀 지자체에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2018년에 그때 우리가 갖고 있던 펜션에서 사망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사망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때 너무 참담한 사건이라서 그 사건 이후에 반드시 가스 보일러, 그냥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 감지 센서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 시켜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집에서는 좀 이렇게 센서가 안 붙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무주군에 있는 관계자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꼭 제발 좀 이렇게 지자체에서 꼬박꼬박 전수조사 좀 하시고 또 특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일러를 새롭게 가동하실 때에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위험한 사정이 없는지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감지기를 다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이런 어떤 보일러를 고칠 때에는 좀 허가받고 인정받은 곳에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런 사고가 분명히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수조사하시고 집에서는 꼭 한번 가동하시고 보일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산화탄소가 이제 무색무취하다 보니까 뭐 이게 흘러나오는데도 이게 누출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일산화탄소 이제 경보기가 보일러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도록 의무화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경우는 딱히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런 사고도 있지만 요즘 뭐 차박, 음. 캠핑 가서도 이렇게 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펜션이나 집에서 조심해서 이런 일을 발생하게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캠핑도 많이 다니시고 차박도 많이 하죠. 예. 근데 캠핑하면서 많이 쓰는 게 부탄가스입니다. 부탄가스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텐트 문 닫고 뭐 스스로 뭐 난로를 만들든 그 안에서 뭘 부탄가스 같은 거를 이제 따뜻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잠들면 아까 그 공간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폐된 텐트 안이나 뭐 차박하는 과정에서 뭐 난로를 때운다거나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작년 5월에도 거의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횡성군 캠핑장에서 또 텐트 안에서 숯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꼭 환기 잘 시키시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알고 캠핑 용품들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이 사고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온 가족이 네. 정말 한날 한시에 말이죠. 그 남은 분들은 또 얼마나 또 충격이 크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남은 가족들이 정말 마음에 피멍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남은 가족들 중에 청소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서 한 고3 학생이 있는데 지금 그 고3 학생이 부모를 잃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무주에 와 있는데 그 고3 학생의 친구들이 청주에서 한 걸음에 이렇게 달려왔대요. 친구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는 순간 우리 고3 학생이
있다가 이제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 얘기들이 다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오고요. 또 지금 유일하게 생존하신 그 따님 계시잖아요. 그 분의 지금 아들이 나는 지금 아버지도 잃고 누나도 잃었는데 엄마만큼은 제발 좀 깨어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좀 이분이 잘 깨어나시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이렇게 정리하고요.